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타니가 계약을 했어요. LA 다저스로 갔거든요. 뭐 잠깐 토론토 간다 어쩐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에 토론토 이야기는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말인 것 같아. 다저스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금액이 정말 후덜덜해요. 10년 동안 계약이고 하나로 약 9,24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조예요. 듣고서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물론 오타니는 MLB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없는 선수예요. 보통 MLB가 아니라요. 프로 레벨에서 투수랑 타자를 동시에 하는 경우 자체가 없었어요. 아마추어 쪽에서나 가능했지 프로에서는 사실 불가했거든요. 이게 진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베이브 루스까지 가요. 베이브 루스가 투수로도 잘했고 타자로도 잘했거든요. 진짜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 베이브 루스마저도 투수랑 타자를 동시에 하지는 않았어요. 베이브 루스가 보스턴에서 투수로 사이영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뉴욕 양키즈로 넘어가면서 타자를 했어요. 근데 이 타자를 해가지고 홈런왕까지 냈죠. 그러니까 투수로도 잘했고 타자로도 잘했고 둘 다 잘한 거 맞는데요. 동시에 하진 않았어요. 하다가 바꾼 거거든요. 팀 사정에 의해서요. 근데 오타니는 이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하고 있죠. 투수로서는 한 팀의 에이스 정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타자로서는 리그 MVP 수준이에요. 홈런왕을 하는데요. 뭐. 근데 이게 이렇게 둘 다 잘하니까 연봉을 다른 A급 선수들 2배로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사실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번 경우로 웬만한 A급 선수들 연봉의 2배거든요. 정말 저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거. 메이저리그가 아니라 전체 스포츠에서도 최고거든요 지금. 근데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부상이 잦아요. 아무래도 좀 몸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지금 FA를 앞두고서도 부상으로 시즌을 빨리 접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당장 내년 1년은 투수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부상 때문이죠. 아마 1년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부상 문제는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는 선수가 너무 많거든요. 당장 생각이 나는 선수가 텍사스에 있던 왕자님이죠. 프린스 필더. 뭐 프린스 필더도 있고 멀리 갈 곳도 없이 박찬호 선수도 있죠. 박찬호 선수가 잘하긴 했었지만 LA 다저스에 있을 때 잘했지 텍사스 가서는 진짜 못했거든요. 부상 여파죠 뭐. 프린스 필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프린스 필더는 굉장히 뚱뚱한 선수이기는 해요. 근데 장기 계약하기 전에는 전혀 부상이 없던 선수고요. 그리고 또 1루수나 지명타자로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은 부상 위험성이 조금 없는 선수로 보여졌어요. 아무래도 부상을 많이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웬걸요? 목 디스크 때문에 계약 기간 4년을 선수로서 뛰지를 못하고 그냥 은퇴를 해버려요. 물론 그 4년 동안 연봉은 다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왜 제대로 뛰지도 못했는데 연봉을 다 받아가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미국 저 스포츠 계약이 그렇더라고요. 뭐 범죄 저지른 거 아니고 그냥 다쳐서 못 나오는 거면은 계약된 연봉은 다 받아야 돼요. 저거 돈 안 주면 선수협회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왜냐면 저게 선례가 되거든요. 이거 한 건뿐이 아니라 다른 팀에서도 또 돈을 안 주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저 때 저러지 않았느냐 이러면서요. 선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줘요. 필더처럼 부상으로 은퇴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된 돈은 무조건 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타니는 아무리 못해도 이제 거의 1조 그냥 번 거예요.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오타니 성격에 사고 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럼 왜 1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주느냐 단기 계약으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스타급 선수를 데리고 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가거든요. 어떤 팀이 7년 계약을 제시하고 어떤 팀이 10년 계약을 제시했다고 하면 선수는 10년 계약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A급 선수가 FA로 나오는 경우는 장기 계약이 아니면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 20년 전만 해도 7년 정도 장기 계약이 최대였거든요. 처음으로 케빈 브라운이 7년 동안 1억 달러를 넘긴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10년 계약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10년 계약이 아니면 애초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었죠. 야, 그래도 10년에 7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기는 해요. 사실 10년 계약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보통 5억 달러를 넘길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왜냐면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선수가 4억 몇천만 달러예요. 5억 달러도 없어요. 5억 달러는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계약을 까보니 7억 달러라. 정말 어마어마해요. 5억 달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7억 달러요. 거의 조잖아요. 조. 몇천억이 아니라 거의 조예요. 진짜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물론 거의 1조에 달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워낙에 세금을 많이 내요. 거의 반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5천억은 넘는 거죠. 진짜 엄청 부럽네요.
근데 사실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도 엄청나게 크게 영향이 되는 선수거든요.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아시안 선수라서 그렇고요. 일본 사람들이 또 얼마나 찾아와서 보겠어요. 또 워낙에 이런 유형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요. 투수와 타자를 동시에 한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에 도움이 많이 되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 정도 금액의 가격이면 사실 뭐 거의 성공한 회장님 정도의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사장님이 아니라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박찬호 선수가 계약을 했을 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00억이 안 됐었어요. 이건 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타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유니폼 판매비가 워낙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해요. 다른 스타크 선수에 비교하면 마케팅으로 얻는 비용이 정말 크거든요. 오타니가 1등이고 2등이 트라웃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트라웃이랑 비교해도 6배가 더 높다고 해요. 6배나 높게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높은 연봉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한 선수들이 아니라 스타급 선수랑 비교를 해도 거의 2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부상이거든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오타니는 부상이 잦은 선수예요. 부상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의 향방이 결정되겠죠. 마케팅도 사실 선수가 뛰어야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마케팅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 기간에 부상 기간이 길어지면요, 사실은 다저스 입장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실패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이라도 뭐 프린스 필더처럼 부상으로 못 나온다고 하면 다저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죠. 에이스 투수 2명 가격이잖아요, 저거. 하지만 오타니의 성실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기는 하거든요. 보통 FA 선수들이 부상으로서 몸값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나태해지면서 몸값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당장 생각나는 건 텍사스의 앤드루스가 있거든요. 워낙에 유격수 수비로 유명했던 앤드루스인데요. 거기다 나이도 젊었어요. 어린 나이에 수비를 잘하니까 장기 계약을 맺어줬는데요. 저 진짜 살다 수비가 거꾸로 가는 애는 처음 봤어요. 장기 계약을 하니까 수비를 못 하더라고요. 보통 타격은 좀 들쭉날쭉 하거든요. 근데 수비는 좀 일정해요. 야, 근데 장기 계약을 하니까 그때부터 에러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죠, 뭐. 진짜 그러다 보니까 똥덩어리 되었거든요, 앤드루스 계약은. 근데 이런 면에서 오타니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예요. 적어도 돈 벌었다고 노력을 게을리할 선수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규정이 바뀌면서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졌어요. 이름값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적은 금액에 넘어왔거든요. 아마추어로밖에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나이가 적어서요. 그래서 최소 연봉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만 더 일본 리그에서 뛰다가 왔으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때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같이 천문학적이진 않았겠죠. 근데 그때 그 2년 포기하고서 돈 포기하고서 그냥 메이저로 도전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굳이 왜 저렇게 하나 싶었거든요. 2년만 참으면 훨씬 더 보장된 금액에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운동선수라는 게 잘하다가도 만약에 부상으로 훅 가면 사실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결국엔 메이저 와서 이렇게 성공해서 9,200억 찍었잖아요. 성공한 거죠. 결국 그때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2년 있다가 넘어왔으면 FA도 2년이 있다가 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2년만 더 뒤로 갔으면 지금 같은 계약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결국 운동선수는 한두 살 어릴 때 넘어가서 잘하면 부가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일본 리그에서 날아다녔다고 하지만 메이저에서 저렇게 잘할지는 몰랐거든요. 거기다가 타자로 저렇게 성공을 했어요. 왜 저렇게 성공을 할지 몰랐냐면요. 원래 일본의 홈런왕이라고 불리던 고질라 마쓰이가 있어요. 일본에서 홈런왕하고 메이저에 도전을 했거든요. 메이저 와서 홈런왕 근처도 못 갔어요. 30홈런을 한 번 때리기는 했는데요. 홈런왕의 명성에 비하면 약간 중장거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메이저에서 뛸 때 마쓰이가 다 괜찮은데 홈런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홈런 빼고 다 잘한다. 일본 리그 홈런왕인데요. 진짜 생각해보면 아시아 선수가 메이저 가서 홈런왕이 된 건 오타니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로 대단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오타니 선수가 일본에서는 사실은 타자보다는 투수로 더 기대를 받던 선수예요. 타자로서 3할을 넘기긴 했는데 10홈런이나 쳤나? 이랬거든요. 어릴 때니까요. 결국 일본 리그에 있을 때보다 메이저에 와서 점점 더 본인 자체가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일본에 있을 때만 해도 오타니가 원래 투수로서 더 각광을 받았거든요. 투수로서 160km를 던진다고 해서 유명한 선수였고요. 우리나라랑 경기할 때 우리나라 타자들이 오타니 공에 손도 못 댔어요. 물론 오타니 내려가고 마지막에 역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타니 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때 한일전에 우리나라 선발 투수가 이대은이었거든요. 근데 이대은 선수가 이제는 은퇴해서 최강야구를 뛰고 있으니 참
미래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때만 해도 이대현 선수가 사실 메이저나 뭐 일본 리그에서는 안 돼도 우리나라에선 잘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투수로 되게 유명했던 게 오타니거든요. 근데 미국 진출해서 투수보다 타자로도 대성을 했어요. 아시아인 중에는 없던 홈런왕을 하고 있잖아. 뭐 이런 부분만 봐도 엄청 대단하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타자로서는 홈런왕, 투수로서는 한 팀의 에이스. 진짜 이거 만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사실 타자로 3할에 10홈런만 쳐도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진짜 엄청나게 성공했죠. 홈런왕이라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9,200억 부럽기는 하네요. 진짜 아무리 오탄이지만 9,200억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